반갑습니다. 분자심 안부딩입니다. 대한민국 분재대전이 지난주 1월날 드디어 폐막식을 가졌습니다. 8월 1일부터 열심히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3개월간에 걸쳐서 폐막식까지 이렇게 흐르고 나니까 좀 굉장히 가슴적으로 좀 미묘한 감정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굉장히 짧았다면 짧았고 또 길었다면 길었던 시간인데 끝나고 나면 굉장히 속 시원하고 후련할 줄 알았는데 뭔가 아쉬움 또는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들이 먼저 앞서는 거 보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이번에 정말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고요. 잃은 것보다는 얻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좋은 추억, 좋은 경험으로 삼고 또 저 유튜브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실제로 그 먼 신안 천사전까지 방문을 주셨고요. 저에게 가까이 오셔서 많이 아는 체도 해주시고 유튜브 잘 본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을 때 제가 그곳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굉장히 많이 찾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저희 국전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전 외에도 지방 전시회라든가 각 지역별로 또는 각 지구별로 전시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태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 정지가 되었던 그런 전시회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채널에서 전시회 소식을 많이 홍보해주고 알려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분재기의 발전은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이뤄낼 수 없는 부분이에요. 서로 공유하고 또 서로 가서 응원을 해주고 직접 방문해서 그들의 노고와 정성을 치사해주고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저는 분재기가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 부분이 아닌 준비하는 사람 또는 관객들 모든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고 또 도와서 이 분재기가 더욱더 튼실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전시에 많이 알려드리고 제가 직접 참여도 하고 또는 가서 영상도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전시회 그들만의 리그가 아닙니다. 그들도 다 초보였던 시절이 있었고요. 뭔가 꿈을 가지고 하나씩 준비해 가면서 어느 순간에 그들도 전시회라는 하나의 축제장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꿈이 아니에요.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얼마든지 도전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린 거니까요. 같이 구경하시면서 가급적이면 직접 방문 주셔가지고요. 같이 한번 나무 분재 감상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전시회 간략하게 두 군데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주 지부 전시회인데요. 진주는 이제 경상도에 있죠. 진주 종합경기장에서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약 10일간에 걸쳐서 전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진주지비 하면은 경상도를 대표하는 하나의 단체로서 정말 습격 높은 나무들이 많이 출품이 됩니다. 저도 매년 참관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갈 예정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맞춰서 같이 관람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전시회 소식은 청송분재 전시회라고 강주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들과 업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열리는 전시회인데 이 역시 전라도를 대표하는 전시이기 때문에 정말 볼거리가 풍부합니다. 정말 제가 만부드기가 추천드리고 싶은 전시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꼭 참석 부탁드리고요. 이 역시 광주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에서 11월 4일부터 11월 13일까지 마찬가지로 10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날짜는 틀린데 중복되는 날짜가 있어요. 그 날짜가 뭐냐면은 11월 5일하고 11월 6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대한민국 분재대전하고 한국 분재대전 중복됐을 때 당일 코스 1박 2일 코스 그려줬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서 출발했을 때 기점으로 보면은 토요일날 11월 5일날 출발하셔가지고요. 진주 전시회 관람하시고 진주에서 강주까지 약 2시간만 걸립니다. 그래서 강주 가셔가지고 강주 전시회 보시고 기가하는 방법 또는 1박 2일로 하셔가지고 하루는 진주에 묵든지 광주에 묵으시든지 이렇게 위에서 광주 먼저 들렸다가 진주 쪽으로 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갖고 두 개의 전시회를 보면서 전라도와 경상도에 좀 약간 비슷하면서도 뭔가 결이 틀린 그런 분재 전시회 같이 한번 경험해 보시면은 분재에 대한 넓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요. 그런 전시회 가시면은 안내해 주시는 우리 안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각
작가의 의도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요, 이 두 개 전시에 꼭 참여하셔서 우리나라 부재계 정말 따뜻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 라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 준비할 거니까요. 또 영상 보시고요. 이번에 대한민국 군제대전 때도 그랬어요. 이 영상으로 보는 것과 실물로 보는 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정말 와보기를 잘했다고 오시는 분마다 다 많이 기쁨을 만끽하고 왔습니다. 가급적이면 꼭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오늘의 메인 콘텐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보이는 소사나무 보시면은 잎이 하나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지난 신안 천사섬에 제가 출품했던 나무인데 잘 모르시는 관광객분들이 보면서 와, 저 나무는 죽었나봐, 잎이 하나도 없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설명드렸듯이 일부러 전시회에 디테일한 가지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잎을 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분재의 관점에서 보면 잎을 따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나무들이 가을로 접어들어서 겨울로 가는 동안 나무의 변화, 그런 생리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면은 제가 왜 이 시기에 잎을 땄는지, 그리고 어느 시기에는 잎을 따면 안 되는지, 그리고 겨울로 넘어가는 시점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준비한 거 보시면은, 자, 백일홍이에요. 보시면 백일홍 건드리면 잎이 우수수 떨어지죠. 자기가 수명이 다해서 잎이 떨어집니다. 제가 지난번에 생리학 시간에도 말했듯이 이 잎과 나무를 연결하는 잎자루 사이에는 약 4,000개의 물관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나무는 그 4,000개의 물관을 이미 다 끊어먹은 겁니다. 하나라도 살아있으면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다 떨군다는 것은 모든 물관을 끊었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고, 이런 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겨울이 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를 했다는 거죠. 즉 그 말은 뭐냐면 나무가 추워지면은 겨울을 걱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곰을 이야기하면은 곰이 겨울잠을 자잖아요. 겨울잠을 자기 전에 가을에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어떤 행위냐면은 닥치는 대로 먹어요. 그래야 겨울 동안에 조금씩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건강한 봄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을의 곰은 매우 포악하고 모든 걸 보는 대로 먹어치우는 포식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 식물은 반대로 곰같이 먹으면 안 돼요. 왜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식물 안에는 물관이라고 있어요. 모든 물을 빨아당기는 물관이 있는데, 이 물관이 퉁퉁한 상태로 물이 차게 되면은 겨울에 영하로 떨어졌을 때 우리 수돗물 관이 동파돼서 터지듯이 얘네들 안에서 터집니다. 그럼 얘네들은 100%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들이 가을이 되면서 기온이 떨어지면은 겨울이 오는 걸 알기 때문에 물관을 수축하는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겨울이 오기 전에 물관을 자기가 좁힐 수 있는 데까지 좁혀서 그 안에 물이 고이지 않게 만들어 버려요. 그 말은 뭐냐면은 더 이상 잎이 쓸모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물을 못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잎이 멀쩡하게 되면은 이 나무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물관을 줄이는 과정에서 이 잎들을 떨구게 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파란 녹색깔, 그게 바로 엽록소죠. 모든 잎에는 엽록소가 있기 때문에 가시광선의 영향을 받아서 이 안에 수백 개의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엽록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엽록소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나무들이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엽록소를 잃어버리면서 파괴되면 안에서 안토시아닌이라든가 기타 여러 물질들, 아름다운 빨간 색깔 계열, 녹색깔 계열, 파란 색깔 계열 아름다운 애들이 발현이 되면서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단풍이라는 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물관을 4,000개를 끊어먹는 작업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모든 잎을 떨구면서 물관을 완전 숙식시켜서 얘네들은 겨울을 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잎이 떨어지지 않게 되면은 나중에 겨울에 추워지면은 이 나무는 동해에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낙엽이 떨어지는 나무들은 스스로 이렇게 잎을 떨궈서 자기의 기능을 최소화시켜서 겨울을 온전하게 버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엽지는 나무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 소나무를 보겠습니다. 소나무인데요. 이 소나무는 이제 송백류라 겨울에도 잎을 달고 있어요.
겨울에도 잎을 달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노랗게 뜬 잎들이 있습니다. 송맹류, 이 나무뿐만이 아니라 향나무도 마찬가지고요. 짜고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쪽에 보면 잎이 다 노랗게 변해갖고 되게 지저분하고 보기 싫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얘네들조차도 겨울을 무서워해요. 겨울에도 좀 강한 나무이긴 하지만은 얘네들조차 잎을 달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잎을 모두 떨구면 죽어버리니까 자기들이 봄부터 여름까지는 정말 마음껏 커요. 물도 잘 나오고 햇볕도 좋고 하니까 아무 걱정 없이 잘 크다가 갑자기 가을이 돼서 찬바람이 슝 불고 위에서 서리 같은 게 딱 내려버리면 엄청나게 이기의식을 간다는 거죠. 아, 이렇게 풍족한 상태로는 우리가 겨울 났다가는 죽겠구나. 왜? 얘네들이 잎을 떨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로 몸집을 줄여보자고 자기들끼리 결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약한 부분에 있는 햇빛을 잘 안 보는 애들 또는 약한 가지의 것들을 자기들이 스스로 죽여버립니다. 도태를 시켜요. 그래서 전체 양의 20-30%를 덜어서 겨울을 날 수 있게 준비를 하는 거죠. 이 물관을 완전히 줄여버리면 위에가 운영이 안 돼요, 얘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물관을 최소한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위에도 그만큼 부담이 줄어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 도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분재를 잘 하시는 분과 분재를 못 하시는 분들이 판가름이 돼요. 못한다는 표현 안 쓰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가의 판단이 되는데 왜 그게 하냐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름부터 가을까지 오면서 이 나무들을 전혀 만져주지 않으면은 나무 스스로 이렇게 죽게 만듭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나무에게 주는 결정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애써 키우는 가지, 중요한 가지들을 나무 스스로 주인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나무에게 권한을 준 거죠. 그런데 분재 잘 하시는 분들은 어떤 마인드냐면은 나무들이 죽기 전에 내가 먼저 뽑아낸다. 그래서 이 나무에서 전체적으로 쓸모없다 또는 너무 수세가 세력이 세다 하는 부분의 잎들을 띄어서 수세 조절을 하면서 20-30%를 자기 스스로 떨궈내버리는 거죠. 소장자가요. 그렇게 가을을 맞이하면 나무들이 자기들이 이 정도면 겨울을 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죽이질 않아요. 즉 소장자가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서 수세 조절을 통해서 20-30%를 끄집어내는 작업이냐 아니면 그 작업을 하지 않고 나무한테 맡겨서 나무가 죽게 만드느냐 이 작업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우리가 필요한 가지를 살리냐 또는 나무한테 맡겨서 아무 가지나 랜덤으로 죽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분재를 계획적으로 만들어감에 있어서 이거 만져주는 것과 안 만져주는 건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이렇게 만져주는 거는 죽은 가지 걷어내는 것밖에 없어요. 결국 나무에게 선택해놓고 결국 그 작업도 우리가 또 우리 손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작업을 아신다면 봄부터 여름까지 강한 부분의 잎들을 지속적으로 뽑아줘서 약한 애들이 더 자랄 수 있게끔 해주면은 나무가 굉장히 건강하고 밸런스 좋게 잘 살고 가을에도 이렇게 보대낌 없이 할 수 있다는 거 그거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자, 제가 이걸 9월 중순 정도에 잎을 땄어요. 근데 만약에 이 소사나무를 제가 8월달에 땄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8월달에 잎을 따게 되면요. 기온이 뜨거우면은 그 딴 잎들이 또 새 눈을 만들어서 싹을 또 내밀어요. 그렇게 되면은 9월 초중순에 새싹이 나오면서 걔네들이 굳어서 겨울을 날 수 있는 강인함을 갖춰야 되는데 시기가 그렇게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결국 얘네들이 온전히 굳지 못하기 때문에 겨울에 모진 한파를 견디지 못하고 동해로 많은 가지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잎을 따는 시기는 언제냐면은 최소한 영상 5, 6도를 경험하거나 허리를 한 차례 맞거나 나무가 더 이상 새순을 내밀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잎을 따는 건데 이 역시 전시회를 위해서 제가 억지로 딴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얘네들이 완전히 물관을 끊기를 기다렸다가 따주시는 게 좋고요. 겨울이 된데도 잎을 달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네들은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 잎을 떼어낼 수 없는 애들이 있습니다. 수세가 약해질 수도 있고요. 또 수정별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은 걔네들이 잎이 온전히 죽었다 해서 잎이 달려있으면은 물이 안 필요할 것 같은데 수분이 소진이 됩니다. 왜? 안에 물관들이 조금 살아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서리 한두 차례 맞고 얘가 겨울에 완전히 동면에 들었다고 생각하면은 잎들을 모두 따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따주셔가지고
이 나무들이 동해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게 또 하나의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간략하게 가을에서 겨울을 넘어가는 시점에 나무들 관리, 잎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생리학적으로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또 마음을 다잡게 된 계기가 유튜브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제가 그 신안 천사섬에 있을 때 너무 힘들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누구지?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는 거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여기서 너무 오래 있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유튜버 팬들 한 번씩 만날 때마다 그게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유튜브를 촬영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내가 분재를 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왔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유튜브 정말 열심히 해서 공백 기간 길어지지 않게 제가 조절해서 저의 분재 인생의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시에서 또 다시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